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장 상황 속에 그리 편안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상승하는 장이 없듯이 항상 하락하는 시장 또한 없다는 것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시장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에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상승하리라 보였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의 6만 6천 달러가 참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시장의 하락에 대한 많은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비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CDD 매트릭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이탈을 시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5천 달러 수준을 넘지 못한 후에 지난 24시간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가격은 상승 채널의 바닥과 100시간 단순 이동 평균보다 훨씬 낮다면서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확대되며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CDD 매트릭을 통한 비트코인 수명을 추적해보면 오래된 코인이 유통되기 시작하며 장기 보유자들의 포지션 정리를 시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바이비트 측의 하락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서 글로벌 유명 금융지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미 달러와 강세 암호화폐 하락 가속화시켰다 헤드라인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는 미 달러와 강세가 암호화폐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미디어는 대표적인 암호화폐들이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와 강세 흐름이 암호화폐 가격 하락을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제로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에 많은 이유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달러의 강세가 시장의 하락을 야기시켰다면 오히려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된 내용이었던 비트코인의 해지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현재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년간 37%의 가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80%가 넘는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이 있었으며 그 외 브라질,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수많은 국가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의 피해는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현재 이 차트는 미국 달러 통화 공급량을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급격한 증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지금의 잠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쭉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2100만 개라는 제한된 양을 가진 비트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증가할 것이며 현재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이를 깨닫고 있는 중이죠. 과연 머지않은 미래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 자들과 투자를 하지 않은 투자자 중 누가 웃게 될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가격이 하락함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시장의 펀더멘탈인 측면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인물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최근 작두 탔다고 소문이 난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플랜비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플랜비의 경우는 지난 8월과 9월, 10월 모두 정확하게 가격을 맞추면서 가장 기대가 되었던 이번 11월 달의 경우는 무려 9만 8천 달러, 지금 환율로 보게 되면 1억 1,500만 원에 도달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며 혹시나 이번 달도 맞추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 가격 상황으로 보았을 때 무려 50% 이상 상승을 해야 하는데 이번 11월 달을 틀리지 않을까 하는 견해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중론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퍼드와 악재들로 인해 투자 심리를 죽여 놓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 플랜B가 새로운 트윗을 남겼습니다. 과연 어떠한
어떠한 트윗을 남겼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신이 고안한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올리며 11월 98,000달러, 12월 13만 5,000달러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무려 좋아요가 54만 6천 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무튼 참 어찌 보면 거의 암호화폐 시장의 영웅과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을 보게 되면 이제 11월 달이 영어로 노벰버, 12월이 영어로 디셈버이죠. 이것을 바꿔서 이번 달은 문멤버, 이제 12월 달은 블렘버라는 재미있는 반응도 있고 2주 남았는데 뭐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반응 등 상당한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월 달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50%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플랜 B의 말이 맞아서 11월 달 98,000달러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정말 미래에서 온 인물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1월 이제 도달을 하면 좋겠지만 도달을 하지 않아도 크게 실망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가격의 하락에도 상승 트렌드에 있는 것이 사실이며 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랜 B의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유명 기업들과 암호화폐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아마 제 영상을 통해 꽤나 눈에 익은 거래소가 하나 있으실 겁니다. 현재 제가 스테이킹을 진행 중에 있는 크립토닷컴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얼마 전 이종 격투기 단체이죠. UFC와의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예 LA,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경기장의 이름을 바꿔버렸다고 하는데 스케일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스테이플스 센터 경기장이 크립토닷컴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20년 동안 사용을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스테이블 센터의 경우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립토닷컴 아레나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기장의 경우는 크립토닷컴의 경기자 소유자이자 운영자인 AEG 간의 계약에 따라 무려 20년 동안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크립토닷컴의 경우는 이 약관에 7억 달러 무려 하나 7,500억 원 이상을 지출해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명칭권 거래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 6월까지 스테이플스 센터의 모든 센터 간판이 새로운 이름으로 교체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정말 스케일이 이제 좀 다른 것 같은데 얼마 전 칠리즈의 소시오스닷컴 또한 아르헨티나의 일부 리그 명칭을 통으로 바꿨던 일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스포츠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규모를 전례 없던 수준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적으로도 크립토닷컴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스테이킹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끔씩 스테이킹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곤 하는데 조만간 다시 한번 크립토닷컴 거래소 스테이킹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프로 농구팀이죠. NBA의 세크라멘토 킹스 구단은 급여로 비트코인을 줄 것을 결정하였으며 얼마 전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에릭 애덤스의 경우도 뉴욕 시민들에게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밝힌 바 있었는데요. 예,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호주 1위 프로야구팀에서 비트코인으로 선수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프로팀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1위 프로야구팀 퍼스히트가 비트코인으로 선수 급여를 지급한다. 프로팀 사상 처음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호주 챔피언 퍼스히트가 선수들에게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프로 스포츠팀 중에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 호주에서 첫 사례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급여 지급이 처리되며 지급 내역은 재무제표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퍼스히트의 비트코인 부문 총괄 패트릭 오설리반의 경우는 이번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일회성 시도가 아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화폐의 미래와 기업 재무의 미래가 될 것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있는 미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의 유스 케이스가 증가를 하고 있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모여 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미래를 뒷받침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될 텐데 좋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세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는 와중 어제이죠.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 이제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세미나에서 과세에 관련하여 유예가 아닌 전면 백지화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전문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조치가 아닌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국내 조세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과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기상조란 이제 주장이라고 하는데 발제를 맡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오문성 회장의 경우는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지난 2021년 4월 당시에도 암호화폐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었죠. 이로 이제 분류가 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데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면 250만 원만 공제되는 것에 비해 20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오 회장의 경우는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되는 움직임을 보면 무형자산보다 주식과 굉장히 닮아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관련 정책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을 이제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견금 박사의 경우도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적어도 지금은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외 사례를 충분히 수집해 보조를 맞춰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국대 김갑순 교수의 경우에는 1년 유예 조치가 아닌 과세 전면 백지화를 주정했다고 하는데 김 교수는 현행 과세 방안은 소득세법상 이제 과세 대상 구분의 원칙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으며 개인 간 거래, 해외 거래소와의 교차 거래 시 과세 방법도 없는데 이를 1년 유예한다고 조건이 충족될지는 의문이다라는 견해를 내비춘 것이죠. 현재 다가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관련하여 뜨거운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모두 유예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러한 분위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 열린 회의 당시에도 나는 내년부터 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야가 모두 반대한다면 뭐 어찌할 도리는 없다라는 의견을 내비추었었죠. 1월 1일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속 과세 유예 쪽으로 힘이 실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이야기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저점 대비 소폭 회복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만큼은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본을 쓰면서도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우리의 저점은 사실 말도 안 되게 높아졌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가격의 하락이 5월 달에 왔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3만 달러대였으며 8월 당시에는 4만 달러, 현재는 6만 달러 부근에서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지만 원래 투자라는 게 100% 상승을 하고 거기서 20% 하락을 한다면 대폭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또다시 한번 10만 달러 갔다가 8만 달러 부근까지 떨어졌을 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 이야기를 하며 12만 달러까지 갔다가 10만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시장의 악재와 포드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힘내셔라 라는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 달 안에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렇게 생각하니 웃기지 않으시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200%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자산을 통틀어서 수익률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위는 20%로 S&P 지수이죠. 2위와 무려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순위는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로 지속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동안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기사에서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의 흐름대로 간다면 가상현실 세계에서 더욱 이제 확장되어서 메타버스 관련한 많은 것들이 성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과연 암호화폐 시장보다 수익률이 좋을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영상을 통하여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이 시장보다 더욱 큰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자는 그럽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큰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과연 그럴 수 있을 것 같냐? 지금 너무 암호화폐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연평균 수익률 200%는 무리다. 20%씩만 성장해도 선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그럴싸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시장이 많이 성장한 것이 사실이며 200%씩 성장하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꽤나 비싸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전통 해치 자산인 금의 자금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인데요. 그렇게 마치 금의 자산만을 흡수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리미트라고 생각을 하곤 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기능은 그저 수많은 기능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러한 가설은 만일 엘살바도르와 같은 국가가 단 하나만 더 생긴다면 바로 깨지는 가설일 뿐 아니라 더욱 추가적인 새로운 자금의 유입 없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단 1%씩만 증가한다고 해도 깨지게 됩니다. 이는 마이너스 채권의 규모는 또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마이너스 채권의 규모는 1경 5천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도 안 오는 숫자이죠. 이자를 받아가면서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자를 내면서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채권 중에 일부분만 자금이 이제 또 들어온다면 상상 이상의 시장 확장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을 제한하여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 개의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2100만 개에서 절대로 개수를 바꿀 수 없다는 이러한 희소성과 더욱 어려워지는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부터 단 하나만 터지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자금들이 몰려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현물 비트코인 ETF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물 ETF가 승인이 난 시점, 현물 ETF가 승인이 날 것은 시간 문제인데 그럼에도 크게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 심리는 모두 가격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현재 현물 ETF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가격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물과 선물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차이 하나에 기관들이 투자하느냐 마느냐도 결정될 뿐 아니라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왔다라는 것이랑 이제 거의 들어왔다라는 것은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더 모으기 위해서 이제 현물 ETF의 승인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웃지 못한 의견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승인이 나는 게 좋겠죠. 가격이 하락함에도 조만간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에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퇴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